앞둔 오늘 고향을 찾는 귀성 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착공 9년 만에 여수와 고흥을 잇는 연륙연도교도 연휴 기간 임시 개통돼 여수 고흥 간 차량 왕래 시간이 30분으로 단축됐습니다. 순천만 스카이큐브 적자 누적을 둘러싼 순천시와 운영사 간 공방에 대해 지난주 화해 권고안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권고안 수용 여부를 놓고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남해안 어장에 허가 규모를 초과한 해상가두리 양식장들이 많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4배 가까이 적정 시설량을 초과한 곳도 있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에서 재배된 아열대 과일 수확이 한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고소득 작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순천만 스카이큐브 분쟁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화해 권고안과 관련해서 순천시가 정해진 기한 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정 부담에 대한 고민 때문인데요. 시민단체는 사업 실패의 책임은 포스코에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순천만 스카이큐브 적자 누적을 둘러싼 순천시와 운영사 간의 책임 공방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13일 순천시에 화해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입장권, 통합, 발권 등의 협의를 전제로 현재 운영사인 에코트랜스가 계속 스카이큐브를 운영하거나 순천시가 시설과 장비를 기부 체납받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순천시는 이 권고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해 의견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중재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연장된 기한은 추후 통보될 예정이지만 다음 달 중순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시간을 벌게 된 순천시는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대응책을 찾겠다는 입장. 하지만 중재원의 권고안은 어떤 형태든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순천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중재원이 비합리적인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하는 한편 스카이큐브 운영사의 모 회사인 포스코가 사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순천시 또 순천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생기면 집단소송을 걸어서라도 포스코가 반드시 책임을 묻게 하겠다. 한편 시의회는 권고안의 수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전적으로 집행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1안과 2안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합리적인 안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는 안을 내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달 초 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업무 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인 가운데 그때까지 순천시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고향을 찾는 귀성 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오전부터 고속도로 하행선 통행량이 점차 늘기 시작하면서 저녁 6시쯤 정점을 찍은 뒤 늦은 밤까지 정체가 계속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버스터미널과 기차역, 여객선 터미널 등에도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서둘러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오늘 자정부터 오후 5시까지 총 16,000여 대의 차량이 순천 톨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고흥과 여수를 잇는 국도 77호선 도로가 임시 개통됐습니다. 9년여의 공사 끝에 양지역 섬과 섬이 다리 5개로 연결되면서 고흥에서 여수까지 3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김종수, 송정혁 두 기자가 도로를 직접 달려봤습니다. 궂은 날씨만 다리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하나둘 눈에 띕니다. 섬과 섬, 그리고 섬과 무틀 가로지르는 다리 위를 달리다 보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섬말들이 자태를 뽐냅니다. 특히 하늘과 바다의 경계인 듯 우뚝 솟아있는 다리들은 방문객들의 호기심까지 자극합니다. 몇 시간에 그냥 섬을 다 돌고 고흥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구경 왔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고흥과 여수를 하나로 잇는 다리 5곳이 미리 선보였습니다. 9년여의 공사를 거쳐 여수 하양에서 고흥 적금 사이 섬들이 촘촘하게 엮이면서 파급 효과도 기대됩니다. 우선 여수와 고흥 사이를 3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순천을 경유했던 번거로움이 없어지면서 접근성 개선은 물론
물류비용 절감도 기대됩니다. 명절 때마다 배로 가족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바빴던 섬마을의 명절 풍경도 이제 사뭇 달라지게 됐습니다. 배를 통해 왕래하던 옛 추억은 사라졌지만 한층 편하게 고향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은 육지에 와갖고도 고향을 바로 앞에 두고도 못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도로가 개통이 돼가지고 아무 때나 부모를 만나려면 올 수도 있고. 섬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들을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개통된 다리를 주제로 마라톤 대회도 열릴 예정이며 완전 개통 전 사전 점검을 위해 관계기관의 행보도 빨라졌습니다. 17km 구간을 임시 개통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순찰할 계획입니다. 오랜 기다림과 공사 끝에 다음 달 정식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수 고흥간 연륙연도교가 지역 관광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한층 앞당길 걸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설과 대보름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세시풍속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대보름인 다음 달 8일을 전후해 순천시 오천동 저류지 등 전남 지역 391곳에서 지신밟기와 달집 태우기 등 민속놀이 체험 행사와 강강솔래 등 전통 세시 풍속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100가지 향이 난다고 해서 백향과라는 이름을 가진 과일이 있습니다. 남미가 주산지인 이 아열대 식물을 전남 지역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는데요. 설 명절을 앞둔 요즘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줄기마다 탐스럽게 매달려 있는 보라색 열매. 대만에서는 백향과라는 이름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패션 프루트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한겨울 한파를 견뎌온 패션 프루트가 설 대목을 맞아 한창 수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라색으로 이렇게 색깔 들어오면서 이제 제가 맛 보면서 수확한 거 보면 조금 허무하죠, 쉽게 말해. 재미도 있고 하는데. 남미가 원산지인 패션 프루트는 지난 2015년부터 전남 지역에서 기후변화 대체 작목으로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15도에서 18도 사이의 기온이 유지되면 다수확이 가능한 품종이어서 망고나 바나나 같은 다른 아열대 작물보다 재배가 훨씬 용이합니다. 또 병충해에도 강하고 노동력도 많이 필요치 않아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작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20일밖에 되지 않은 짧은 저장 기간이 단점이었지만 최근에는 유황 패드를 이용해 2달까지 늘릴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출하 시기도 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나마 농가분들께서 쉽게 접근을 하시고 또 다수확이 많이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체 작물로서는 이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C와 엽산이 풍부하고 다양한 음료와 음식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패션 프루트. 우리나라에서도 제법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소득 대체 작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하면서 지역 시군도 본격적인 감시와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시군보건소는 국내에서 중국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사람 간 전파가 확인됨에 따라 24시간 비상방역 대책반을 가동하는 한편 지역 병원의 선별 진료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건소는 또 중국 우한시를 방문했거나 홍콩 체류 후 귀국한 시민 중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로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수시에 각종 기록물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 시 행정 관련 기록의 유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의 기록관은 본청사와 문수청사에 모두 350제곱미터 규모로 확보돼 있지만 4만여 건 정도만 보관이 가능해 현재 30만 건이 넘는 자료들의 통합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여수시의회도 지난달 사무감사에서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관돼야 할 행정기관의 문서나 도서, 대장 등이 소홀히 관리되고 있다며 통합기록관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안 지역에 허가 규모를 초과한 해상가두리 양식장들이 많아서 과잉 생산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많게는 4배 가까이 적정 시설량을 초과한 곳도 있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상 가두리 양식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신안 지역에서 허가받은 어류 가두리 양식 어업 면허는 143헥타르. 하지만 일부 양식 시설들은 면허 구역을 벗어나거나 적정 시설량을 초과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신안군이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A 어촌계의 양식 허가 면적은 10헥타르, 적정 시설량은 2헥타르지만 7.8헥타르를 시설했습니다. 4배 가까이 면적을 초과한 겁니다. 이번 점검에서 적정 시설량을 초과해 설치된 양식장은 5곳, 18헥타르에 달합니다. 읍면을 통한 이번 현지 조사 결과 면허 면적 대비 최대 3배 이상의 가두리 양식을 초과한 양식장도 있었습니다. 목포해경은 어민 9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내에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요. 별도로 관계기관과 또 협조해서 추가 혐의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계획이 있습니다. 신안군은 기준을 초과해 양식시설을 설치한 어민과 어촌계에 양식시설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불법 해상가두리 양식장 현황을 좀 더 세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드론을 이용한 항공 촬영과 점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국고 손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흥군청 전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수변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개발업체 이득을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3억 5천만 원의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로 전 고흥군청 공무원 60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또 다른 전 공무원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C씨에게는 일부 무죄와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이 필요한 공무원들이 공모해 범행을 저질러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1살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9월 고흥군청 앞에 세워진 차량에서 빚을 갚지 않고 자신을 비난한다는 이유로 69살 B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뒤 자수했고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봉산동 여수 맥주 판매 상사 대표 이지형 200만 원, 국동 4통 주민 41만 7천 원, 만덕동 동성 노브릴스 주민 32만 7천 원, 33년 덕촌마을 주민 20만 원, 유촌마을 주민 20만 원, 여수시 남면 나발마을 주민 10만 원, 삼산면 변촌마을 주민 10만 원, 소라면 현천 삼리 주민 10만 원, 화양면 이천마을 주민 10만 원, 봉산동 4통 주민 7만 원, 여수시 봉산동 수광중기 김봉기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난해 여수 광양항의 물동량 증가율이 전국 주요 항만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해 여수광양항의 총 물동량이 전년에 비해 2.6% 늘어난 3억 1,100만 톤으로 국내 주요 항만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출입 물동량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2억 3천만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항만공사는 다만 원양 항로의 기항이 줄면서 컨테이너 물동량은 1.3% 감소했다며 배후 부지 확보와 기업 유치를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흥 소록도의 아픈 역사를 담아낸 웹툰 작품이 온라인상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소록도 한센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픽션 웹툰 어린 사슴의 밤이 지난해 카카오 페이지에 전체 50화 분량으로 연재돼 현재 4만 4천 명이 구독했습니다. 어린 사슴의 밤은 소외와 억압 속에 치열한 삶을 살아온 한센인들의 이야기로 역사적 의미도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두환 재판을 심리하다 판사직을 사임한 장동혁 씨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전두환 재판을 진행해오다 지난주 15일 법복을 벗은 장 씨는
사임한 지 일주일 만인 오늘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갖고 유성구 앞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 씨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일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정치색을 띠거나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만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순천시 서면의 구례방면 고속도로에서 70대 노인이 수렴용 엽총을 분실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총기는 다행히 30분 만에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지만 발견 소식이 늦게 전해져 인근 마을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엽총 소지자인 72살 A씨는 자동차에 총을 올려둔 것을 깜빡한 채 운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총기 소지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순천 시민들은 순천 서남사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남사 측은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신분증을 제시한 순천 시민에게는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